2020년 10월 15일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 제7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고사 안내입니다. 학점 부여를 위한 평가는 수업 계획서에 의해서 7주차 또는 8주차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험인 기말 시험에 대한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의 중간고사는 제8주차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중간고사는 10월 22일 제8주차 수업 시간 중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말에 사이버 게시판을 통해 자세하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밤 하늘에 보게 될 밤 하늘의 어플 사진입니다. 화성을 주목하여 보면 화성의 밝기가 마이너스 2.61 등급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인 10월 14일이 가장 크고 밝게 빛나는 화성의 관측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13일 오전 8시 20분에 태양과 지구, 화성이 일직선으로 형성된다고 방송하였습니다. 화성과 지구는 2년에 한 번씩 일직선으로 배열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천문학 용어로 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26주기에 따른 지구와 화성 간의 거리는 매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충은 2년 전인 2018년 때보다 화성의 고도가 높아서 망원경을 통한 관측이 매우 용이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요즘의 화성의 밝기는 다시 보기 위해서는 2035년에 이르러서야 밝은 화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밤에는 꼭 화성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머스 쿤은 우리에게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로 익숙한 학자입니다. 그는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되어 널리 쓰이게 된 개념으로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나의 패러다임이 나타나면 이에 따른 갖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 탐구, 활동을 하여 일정한 성과가 누적되다 보면 기존의 패러다임을 차츰 부정하게 되어지고 경쟁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해 비논리적이고 무조건적인 비판을 버리고 논리적 사고를 통해 합리적 비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교양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사고방식과 방식보다 더 좋은 논리와 이론적 근거로 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마스 쿤은 그에 있어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인류의 사고와 논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하고 성장하였는지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 과학의 시기로 학문 공동체가 일반적으로 합의하는 패러다임이 출현하지 않는 시기, 즉 아직 미성숙한 시기를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상 과학의 시기로 패러다임이 확립됨에 따라 공통된 이론적인 기반과 방법론이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위기의 시기로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이상 현상이 점점 많이 보고됨에 따라 정상 과학에 대한 불신이 나타나는 단계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혁명의 시기에는 위기 끝에 기존 패러다임을 대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립되는 시기입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용 모델은 다음과 같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은 단지 지식을 계속 쌓아가는 것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장과 혁신은 기존의 정상 과학의 성과를 무너뜨리는 때가 와야 비로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그 다음 패러다임에서 모두 쉽게 설명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쿤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과거의 패러다임보다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으며 성장과 진보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6장 이유의 신뢰성을 포함해 이유가 받아들일 만한지를 평가하기입니다. 6.1 받아들일 만한지의 물음과 맥락. 교재 109페이지 네 번째 줄을 보면 어떤 관심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이유를 제시할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자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즉 그것이 좋은 논증인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여부를 정하려면 논증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올바른 질문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물음은 4장에서 이미 살펴본 질문들이며 논증을 철저하게 평가하고자 한다면 이런 물음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재 110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에 있는 예제를 살펴보면서 함께 이러한 접근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부모가 될 사람은 대부분 아들을 선호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식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여자보다 남자 인구가 결국에는 훨씬 많아질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식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을 때에 이 주장을 평가해보고 결론에 동의하는지 여부와 왜 그렇게 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논증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질문을 스스로 답을 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유는 받아들일 만한가? 그 명제가 참인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유가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또는 다른 관련 고려사항은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평가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장래 부모가 될 사람들은 대부분 아들을 선호한다라는
이 말이 참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는 참일 것입니다. 또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참이라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성의 비율이 높은 나라들인데 세계의 나라마다 또 민족마다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살펴보려고 하면 우리는 세계 나라의 통계 자료나 관련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자식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쉽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많다고 해서 꼭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자가 훨씬 많게 되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회는 이런 불균형을 해결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오랜 시간을 두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사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따라서 이러한 자식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은 타당한 주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2) 주장들의 여러가지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113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우리는 사람들이 논증을 할 때에 여러가지 종류의 주장을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주장의 종류가 다르면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야 하고 또 어떤 주장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해야 합니다. 주장의 종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사실이나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 판단을 표현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의나 기준, 원리를 서술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네 번째, 인과적 설명을 제시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할 것을 권고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주장들을 살펴보면 교과서 113페이지 7번째 줄 통계에 의하면 영국 인구 13%는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어떤 사실이나 자료를 제시하는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는 통계는 참일 것입니다. 두 번째, 영국과 같은 부유한 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할 때에 이러한 주장은 가치 판단을 표현하는 주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재 113페이지 9번째 줄 개인이나 가정, 집단이 먹을 것이 없거나 그 사회에 최소한의 삶의 여건이나 시설도 누리지 못할 경우
그들은 가난하게 산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할 때에 이러한 주장은 정의나 기준, 원리를 서술하는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영국에서 가난은 실업이나 저임금, 저학력, 장기간의 질병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인과적 설명을 제시하는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재 113페이지 12번째 줄에 있는 정부는 앞으로 20년 동안 아동 빈곤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행동할 것을 권고하는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재 113페이지 밑에서 10줄을 보면 주장의 종류가 다르면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라고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문제 6.3 많은 사람들은 TV에서 폭력 장면을 보여준다고 해도 이는 사람들의 행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것이 틀렸다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TV에 나오는 것이 행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면 TV 광고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할 텐데 우리는 TV 광고가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볼 자유가 있다 라고 하였을 때에 이 안에서 사실적인 주장이 어떤 것이고 가치 판단이 어떤 것이고 정의는 어떤 것인지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V 폭력 장면이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적 주장이 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볼 자유가 있다는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또 자유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이것은 자유에 대한 정의적 주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